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자인 미래에셋 측은 초등학교가 이전한 뒤 주요 관광시설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대경도 선착장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 초등학교를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도 개발을 맡은 미래에셋이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경호 초등학교 이설을 위한 신축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준공 시점은 오는 2025년 4월. 초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면 곧바로 주요 관광시설 건립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게 미래에셋 측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전 작업은 생각만큼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5성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호텔 브랜드 10여 곳과 접촉했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낮은 인지도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떠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래에셋 측은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개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경도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룹의 기본 방침이라며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야만이 경도가 발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진행한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경도 개발은 오는 2026년 예정된 16교 준공 및 섬 박람회와도 관련돼 있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외국인 34만여 명을 포함해 98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람회 운영 수익도 333억 원으로 목표치의 131%를 달성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 유치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추진 동력 확보 등 미래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그린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박람회 기간 최대 인기 콘텐츠로 만족도가 높지만 인근 지역민들의 여론을 더 듣고 의회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8년 시민사회단체, 의회와 언론 등 지역사회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2030년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가동을 위한 행정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 선정 계획과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순천시 연양뜰 일원 주민들은 시청사 앞에 모여 순천시의 정원 옆 소각장 선정 절차를 백지화하고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5년 전 여수 금오도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아내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 말들이 많았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변 도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던 남성이 잠시 뒤 다시 나타나 바다 쪽으로 뛰어갑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 2018년 마지막 날 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CCTV 영상입니다. 11시 7분에 집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두 번 했지. 각시가 빠졌으면 어서 건질라고 물이 튀더라 해야 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튕기니까 꼬라 물이 튕기니까 젖었다고. 그게 말이에요 뭐. 당시 검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혼자 차에서 내렸고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됐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남편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남편은 곧바로 보험사 2곳 등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를 고의로 해쳤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남편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의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남편에게 보험금 12억 원과 함께 2억여 원의 지연이자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200억 원 규모의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민주당 서동용 의원 등을 만나 광양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77억 원과 공립소재전문과학관 건립 50억 원 등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 200억 원의 예산 반영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이 자리에서 세수 부족과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번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사업들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고흥 유자축제와 제1회 드론 엑스포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고흥구는 이번 고흥 유자축제가 유자향에 취하고 황금빛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12만여 평의 유자밭에서 오감만족 체험형 힐링 축제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처음 열리는 드론 엑스포는 국내 첫 드론 택시 비행 시연 등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구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취약 지역의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을 증축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사실상 장례시설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장례문화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영업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조문객을 받았다가 말썽이 일기도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의료재단 부진의 건물입니다. 최근 신축됐는데 건물 외벽에 장례문화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례시설이란 겁니다. 해당 의료재단은 목포시에 요양병원 증축 허가 신고를 했고 지난 9월 이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시설 허가도 나지 않은 이 건물에서 최근 장례식장 조문객을 받아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원 측은 기존 장례식장이 좁아 옆 건물을 쓰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자리 대여만 해드린 거지 거기에다가 대놓고 아예 우리가 손님을 받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장례식장 변경 신고도 없이 진행한 사실상 불법 영업으로 목포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통 장례 치르고 본인도 그 시설 운영하는 데도 이제 시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1차 과태료 부과하고. 사실 6개월 전부터 이 같은 논란은 예견됐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당초 요양병원 건물을 증축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례시설로 사용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올 초 강하게 반발했고 지금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고요. 병원 증축이 아니고 장례식장 구조여서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렇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수록 괘씸하게 따졌거든요. 이에 대해 해당 의료재단 측은 주민들에게 의료시설을 설치한다고 설명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료시설이라고 그랬죠. 우리 의료시설 안에는 그 부대시설, 장례식장도 있고 매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건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담장 설치, 말쪽 창문 가림 등의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장례시설 설치를 위해 의료시설이란 말로 그동안 주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유입을 막기 위해 여수시가 관내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됨에 따라 축협 등과 함께
4개 접종 지원반을 편성해 관내 369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4,800여 마리에 대해 오는 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흥군도 어제와 오늘 2차례에 걸쳐 도청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관내 1,300여 축산농가에 공급했고 오늘부터 10일까지 소 4만 5천여 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중앙당의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김화진 도당위원장은 오늘 김기현 당대표가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 지역의 수건 사업인 국립의대 신설을 건의하고 정부와 중앙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합의를 통해 지역이 먼저 선정돼야 한다며 유치 지역을 선정하는 역할은 전라남도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두 도시, 대한민국의 광주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거울처럼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아픈 역사가 있다는 점인데요. 두 도시의 아픔이 국경을 넘어 연대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6년 아르헨티나를 쿠데타로 집권한 비델라 군사정권. 이후 8년 동안 이뤄진 무자비한 학살 아래 7천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3만 명이 넘게 실종됐습니다. 광주와 비슷한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민주화를 이루고 40년이 지난 지금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이 지구 건너편의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잇는 다큐멘터리 좋은 빛 좋은 공기가 5.18 국제포럼에서 상영됐기 때문인데 영화는 두 도시가 지닌 고통의 역사와 국가폭력을 투쟁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most basic thing that is common between Argentina and Korea, the pain of a mother is something universal. 특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 어머니회는 광주의 5월 어머니들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군 정권에 의해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광주의 어머니들처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어머니들하고 자식을 잃은 우리 5월 어머니들하고 가슴 아픈 상처 이제 잘 아물 수 있도록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두 도시는 같은 감정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의 세계화와 국제연대를 위해 교류 국가를 넓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 분들을 많이 인권에 대해서 했는데요. 또 다른 남미 다른 국가들과 같이 또 공유를 하고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는 가족들은 광주 5월 정신을 마음에 품은 채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좀 더우셨죠?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 바다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후 12시 28분, 간조 시각은 오전 5시 37분입니다. 여수 광양항이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지속가능성장 어워즈에서 환경과 안전 2개 부문에서 최우수 항만에 선정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34차 국제항만협회 총회에서 6개 시상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의 최우수 항만으로 선정됐으며 국내 항만으로는 최초이자 세계 유수 항만 가운데서도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은 환경 보존 부문에서 해양 폐 플라스틱의 체계적인 자원 재활용 사례가, 항만 안전 부문에서는 무사고 안전 항만 달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8월부터 2달간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26도를 기록해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기간 평균 수온인 24.4도보다 1.6도 높은 수치로 해역별로는 남해가 27.9도로 가장 높았고 동해가 25.8도, 서해 25.4도 순이었습니다. 수가원은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에 따라 9월까지 이어진 폭염이 영향을 주면서 대기로부터 열 공급이 이례적으로 많아져 수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